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강의들 드리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계속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바로 우리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 자, 공매도 어떻게 분석하면 되고 우리가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자, 공매도란 어떤 것인가 내용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공매도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가 파생 우리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둘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과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비슷한 개념의 대주거래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소수의 투자들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단 기회는 없다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계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죠. 우리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셀트리온. 자,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작년 뉴스일 것 같습니다. 1년 전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공매도와의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공매도라는 게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크게 있었던 그런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의 하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즉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는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봅니다. 그렇죠. 처음에 내가 이제 1,000원이었는데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얻어요. 1,000원이라는 차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공매도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서 1,000원의 매수를 들어갔는데 2,000원까지 올라가면 공매도 투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우리보다도 조금 더 자금의 규모가 좀 밀집돼 있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금들,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칼자루를 칠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놓고 오히려 반대로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공매도가 거기서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면은 수익을 보는 구조다. 즉 1,000원짜리 종목이 500원이 되면 수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오히려 올라가면 손해를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죠? 종목을 매매하다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팔아버려요. 매도를 하지만 기관에 있어서는 공매도. 일단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갚는 시스템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신용거래랑 똑같죠. 신용거래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주식은 없지만 어떤 하나의 계약을 통해서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량만큼의 주식을 다시 되갚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매도를 하고 나서 1,000원대 매도하고 나서 일단 나는 갚긴 갚아야 돼요. 갚긴 갚아야 되는데 싸게 사서 갚으면 그만큼 차익을 얻겠죠. 어차피 주식 수량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공매도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피해를 주고 있는 매매 방식이다. 왜 개인들은 못하게 해놓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매를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매수 자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죠. 요거는 우리 공매도 비율 활용법의 가장 첫 번째로 공매도의 특징이에요. 공매도 특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보시죠. 주가가 고점이거나 바닥일 때 자주 발생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가가 고점이다. 높다는 얘기예요. 높은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진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아신다면 공매도 특징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왜 주가가 고점일 때 공매도가 많이 나올까? 왜 바닥일 때 공매도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말 그대로 높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위험한 거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릴 때나 종목들 상담 드릴 때, 진단 드릴 때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점 매수, 고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신고가 매수, 종목들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새는 경우들. 우리는 그렇게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고요. 고가에 있는 것들은 잡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가 들어가요. 공매도가 들어가서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여기 나온 것처럼 바닥일 때도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바닥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바닥이라는 거는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항상 우리 보시면은 이런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닥인가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을 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단 말이죠. 올라가는 걸 봐야지 이제 바닥이 지나갔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구나. 여기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바닥인지 아는 거지.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는 무조건 바닥입니다. 사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걸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죠. 빠진 다음에 빠져가지고 들어갔는데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실이 1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 4층 가다 보니까 막 심해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닥에 나왔을 때는 더 빠질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들을 이해하신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고점이거나 저점, 고점 아니면 바닥에서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주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면은 그 자리가 고점이구나, 이 자리가 저점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차트들 한번 같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은 웨이포트라는 종목이에요. 웨이포트. 자,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자, 여기 이제 하단을 보시면 제가 공매도 설정하는 방법들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공매도 비율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공매도라는 거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거 있죠. 어디서 많이 나온다? 어디서 많이 나오죠? 고점과 저점.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고점이라고 하는 구간들은 뭐 이런데 고점이죠.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렇죠? 이런 구간이 이제 저점입니다. 딱 봤는데 이 종목은 여기 하단에 있는 게 공매도예요. 제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검은 선으로 굵게 표시를 해놨어요. 공매도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이때예요. 이렇게 고만고만한 공매도 흐름 보이다가 쭉 가서 쭉 올라가서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던 흐름들이 2번 있었고, 그 이외에는 공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기 뭐 살짝 들어갔다가 빠졌고, 살짝 들어갔다가 빠졌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에 있어서 공매도가 언제 발생이 됐냐면 바로 요 구간들이에요. 여기서 한번 크게,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가의 한번 흐름들을 한번 보죠. 자,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나서 쭉 빠집니다. 쭉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유독 심하게 나왔어요. 그쵸?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는 구간보다는 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공매도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지죠. 더 하락하고 나서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공매도가 크게 올라갔다가 주가는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다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는 공매도, 두 번째 많이 나왔던 구간들은 여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구간들. 그렇죠?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지 돈을 벌어요. 자, 그렇다면 더 빠질 것 같은 종목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공매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더 빠질 것 같은 종목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종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공매도가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주가가 반대로 반등을 했죠. 여기서는 공매도가 수익을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는 바닥이구나.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평선도 지지하고 있고 공매도도 늘어나네. 여기는 바닥이구나. 공매도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수익을 많이 못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올라가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것도 다 몰라도 공매도가 좀 유독 많이 나왔다는 구간이 있으면은 그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공매도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좋아요. 공매도 추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에임하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공매도가 언제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공매도 투자들이 언제 투자를 많이 했느냐. 자, 이 종목을 제가 보면은 한 절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한 요 정도로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선을 나눠가지고 자, 여기와 여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추세였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추세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저는 공매도로 봅니다. 자, 공매도가 보니까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매도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부터 공매도 없어요. 뭐 조금 들어왔다가 나가버려요, 그냥.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던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는 무슨 자리다?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 자리에 공매도가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바닥이 나왔을 때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바닥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임하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 종목이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공매도가 요 근처에서 바닥 근처에서 공매도가 많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난 이후에 공매도가 다 빠져나갔구나. 이 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추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아마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하는 것과는 시스템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시간 강의와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공매도를 통해서 기가 막힌 자리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내용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의 특징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 공매도가 고가 아니면 저가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실전 종목들을 보여드렸죠.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 횡보 중에 발생하면 하락을 예고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일자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횡보하고 있는 주식인데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차트만 딱 열어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닥의 공매도가 이렇게 치솟았다.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거 조만간에 빠지겠는데? 왜 우리도 올라갈 것 같은 종목에는 자꾸 매수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애들이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빠질 것 같으니까. 빠지면 수익 보려고.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조정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종목을 통해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수성이라는 종목 볼게요. 많이 올라갔어요. 자, 수성이라는 종목인데 자, 주가가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요 자리죠? 또 볼까요? 뭐 이런 구간들.
그리고 여기는 하락하는 구간이다. 자, 보시면은 주가가 횡보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많이 났던 구간을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다 없어. 근데 여기서 이 자리, 즉 기간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 동안의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빠질 거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진짜 빠지는지 볼까요? 고점이 만들었을 때가 여기입니다. 고가가 그리고 쭉 떨어지죠?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급등, 조정, 다시 올라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저는 하단에 보고서 공매도가 많이 붙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속임수거든요. 거의 99.9%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과 기관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기관이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100방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고 기관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면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빠졌어요. 지지하나? 버텨볼까? 하지만 공매도가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속임수입니다. 우리 전문 용어 있죠? 전문 용어. 올라가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 빼는 경우를 우리가 설거지한다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증시에 은어가 있어요. 은어가. 설거지한다. 그런 식의 은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구간이에요. 즉 이제 속임수 구간. 함정이란 말이죠. 저는 공매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는 금방 죽겠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빠져버렸죠.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자,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바닥 신호.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없어요. 바닥이 나왔으니까 공매도 투자라는 기관이나 외국인조차도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더 빠지는 것보다 가게 생겼으니까 그냥 공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겠죠. 주가는 보니까 올라가다 죽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바닥이 나온 이후에 약 4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기관들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공매도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는 공매도 할 수 없지만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포뱅크 한번 보죠. 자, 인포뱅크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횡보했던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볼게요. 횡보 구간이 여기. 거의 뭐 횡보적인 구간이 거의 뭐 일자로 큰 움직임들이 없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여기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차트가 없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공매도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만큼 치솟았어요.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지? 그렇다는 건 여기서 올라가는 이 상승 구간이 이게 가는 차트가 아니라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올라가지만 개미들이 많이 따라 붙겠구나. 외국인 기관들은 여기다 대고도 공매도를 그냥 엄청나게 한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 하락하죠.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 빠지죠? 쭉 빠져가지고 저가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잠잠합니다. 잠잠하다가 조금씩 주가가 가기 시작하니까 매수가 붙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계속 들락날락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갔다가 출렁, 갔다 출렁, 갔다 출렁. 왜 출렁거리는지 아시겠죠? 공매도 투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공매도가 들어가는 게 보이면은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공매도 들어온 거 보면은 한번 눌리겠구나. 우린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공매도와 이 주가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고, 왜냐하면 이 공매도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히 무서우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출렁출렁. 하지만 이때처럼 크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종목은 갔어요.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특징 두 번째까지 봤고, 자, 세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보죠. 공매도는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자, 세 번째는요, 공매도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엄청 굉장히 인간적이죠. 엄청나게 인간적입니다. 우리도 주식을 하다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주식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손실을 이만큼 봐가지고 전체적인 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면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항상 종목들 얘기할 때 한 종목 집중 매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죠? 몰빵 매수, 전 종목 집중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동안에 열심히 벌어놨다가 한 종목 깨지면 다 손실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꾸준히 모아서 성공했던 종목인데 내가 자꾸 비중을 투자를 늘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특히 현금 비중이 없이 투자하면은 한 종목이 박살났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으면은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조절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한 번에 다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 기법 공부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매매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맞는데 우리 시장에서 왜 제가 100%의 확률이라는 걸 자랑을 하지 않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장에는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가 뭐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 마치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는 천재지변 같은 일이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최근에 뭐가 있었죠? 최근에 우리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도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무너지죠?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영국에서 나오는 브렉시트.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모든 종목이 빠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뭐 있었죠? 중국 증시의 대폭락.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 역시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종목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죠? 근데 공매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종목이 빠지면은 공매도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수익을 봤죠? 여기서 공매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종목이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갔다 나온 구간에 수익이 안 나오고 올라갔죠. 공매도가 실패한 구간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실패하게 돼요. 또 볼까요? 여기서는 올라갔다 빠졌어요. 손해봤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공매도가 들어갔다 나갔는데 주가 제자리예요. 이 제자리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공매도는 결국 신용매매 같은 거기 때문에 빨리 청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매도가 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매도 역시도 실패하는 구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G3 BNT라는 종목인데 한번 보죠. 공매도가 여기서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바로 의하면은 이 자리는 공매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종목 보니까 여기서 종목이 빠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렇다는 건 공매도가 들어왔다가 실패한 구간이구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잘 갑니다. 공매도 투자자들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방향들, 일반적인 투자자의 방향이 맞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은 잘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공매도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 공매도 역시도 실패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내용들에 이어서 실전에 우리가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TV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제 공개 방송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989 엄지민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낮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무르익었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현절기에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세계에서 사망의 2위이고 또 환자 수로는 4천만 명이 고생하는 질병 분야에서 세상에 없던 신약을 개발 중인 제약사를 소개해 준다고요? 네, 준비하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LB는 30조 원이 넘는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 아파티닙을 개발하여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만 5천 원대에서 4만 3천 원대까지 7배 상승했고요. 또한 디트리 BNT는 세계적으로 6조 원대 시장인 안구 건조증 신약을 미국 FDA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희귀질환인 교모세포종 치료 신약을 개발하면서 2천 원대의 주가가 2만 5천 원대까지 10배 치솟았습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수조 원대 이상으로 굉장히 큰 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불치병 분야에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이처럼 대대적인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전 세계 3대 불치병 분야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한 종목인데요. 때문에 지금 초대형 재료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 지금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 3대 불치병 분야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려 30년간 전 세계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100여 개 이상의 신약 개발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한 불치병의 분야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종목이 이 불치병의 생존을 4배나 늘리는 획기적인 신약의 개발에 성공해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에 돌입하기 시작해 항상 차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전 세계 시장만 무려 10조 원대에 신약 가치가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 바이오 컨벤션 행사에 참가하며 동사가 개발 중인 신약을 공개했는데 보란듯이 글로벌 제약사의 뜨거운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만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100여 개 이상의 신약 개발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한 불치병 분야에서 생존을 4배나 늘리면서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신약 가치만 2조 원이 넘을 정도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무려 5년간 수천 원대에서 철저히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임상 2상 재료로 주가가 급등한 바이로메드, GTB BNT, HLB, 제넥신, 그리고 올해 700%가 한 방에 터진 영진약품 등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큰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이 기업의 임상과 기술 이전 등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최대 주주가 수백억을 들여 지분 17%를 한 방에 가져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때문에 초대형 신약 재료와 기술 이전 재료, 그리고 여전히 수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2조 원대 신약 재료가 있는 오늘 종목 지금 수천 원대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 주주가 수백억을 들여 무려 17%를 한 번에 매집하고 신약 가치만 2조 원이 넘어가지만 주가는 무려 5년간 수천 원대에서 철저히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715번입니다. 네, 715번 누르시면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성공 못한 불치병의 생존을 4배나 늘리는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임상 2상에 돌입했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 규모만 10조 원대의 신약 가치가 2조에 달하는 신약을 개발한 동사의 주가는 무려 5년간 수천 원대의 박스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최대 주주가 수백억을 들여 동사의 지분 17%를 한 방에 매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이로메드, G3 BNT 등처럼 임상재료 충만한 수천 원대 자리의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바로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임상재료가 충만한 수천 원대짜리 종목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최대 주주가 수백억을 들여 동사 지분 17%를 한 방에 매집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15번 누르시면 됩니다. 715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라고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 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이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현대제철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6월 1일 코스피 종가는 1834포인트였고 다음날 5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783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